혹시 포기할 건가요? 칠판 앞에 선 한 학생에게 던져진 이 한마디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신을 숨겨야 했던 소년,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의심받아야 했던 재능, 그리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꿈.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빛나는 기적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편견의 벽을 넘어선 한 소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것입니다. 과연 그는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파리 근교 생제르맹 고등학교의 아침은 언제나 같은 풍경으로 시작됩니다. 오래된 석조 건물 사이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고 복도엔 프랑스어 대화 소리가 가득했죠.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정혜빈만큼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혜빈은 교실 뒤편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까만 머리카락과 동양인 특유의 얼굴 때문에 늘 시선을 받았지만 혜빈은 그런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표지에는 한글로 수학 노트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건 혜빈이 직접 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 이상한 책 보고 있네. 앞자리에 앉은 줄리앙이 뒤돌아보며 비꼬는 말투로 말했어요. 한국어로 뭐라고 쓰여 있는 거야? 설마 컨닝 페이퍼는 아니겠지? 혜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노트를 펼쳤죠. 첫 페이지에는 정성스럽게 쓰인 한글이 빼곡했는데 수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다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혜빈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었어요. 교실 문이 열리며 뱅상 로랑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뱅상은 이 학교에서 30년째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는 늘 원칙을 중시했고 특히 학생들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시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뱅상이 시험지 뭉치를 들고 말했어요. 대부분 평균 이하였는데 한 명만 만점을 받았네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만점을 받았을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죠. 정혜빈, 뱅상이 혜빈의 이름을 불렀어요. 앞으로 나와서 시험지를 받아가세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혜빈이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란 것 같았어요. 혜빈은 천천히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가며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빨간 펜으로 쓰인 100점 표시가 또렷했죠. 잠깐만요, 선생님. 줄리앙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정혜빈이 정말 혼자 푼 건가요? 요즘 인터넷에서 답을 찾는 건 너무 쉬우니까요. 맞아요. 다른 학생도 거들었습니다. 혜빈은 수업 시간에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잖아요. 갑자기 만점이라니 이상해요. 뱅상도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혜빈은 조용해서 실력을 파악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시험은 엄격하게 감독했고 부정행위의 여지는 없었죠. 혜빈, 내 자리로 돌아가세요. 뱅상이 말했어요. 시험은 공정했으니 결과를 의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혜빈은 자리로 돌아가며 주변의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어떤 시선은 의심스러웠고 어떤 시선은 질투 섞인 것 같았어요. 마리옹 르벨은 혜빈을 쳐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혜빈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혜빈은 혼자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지나갔지만 혜빈은 늘 혼자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어요. 혜빈아, 잠깐만. 뒤돌아보니 마리옹이 서 있었습니다. 마리옹은 수학 클럽 회장이었고 학교에서 가장 수학을 잘하는 학생 중 하나였죠. 시험 잘 봤더라. 마리옹이 말했어요. 나도 그 문제들 어려웠는데 어떻게 다 풀었어? 혜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의 공부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묻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혜빈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리옹은 혜빈의 가방에서 살짝 보이는 한글 노트를 보았어요. 신기해 보이는 표정이었죠. 저거 뭐야? 한국어로 쓰인 거야? 혜빈은 가방을 닫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혜빈은 집에 돌아가서
할머니 마들렌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들렌은 혜빈이 6살 때부터 키워온 양할머니였죠. 오늘 학교는 어땠니? 마들렌이 물었어요. 그냥 그랬어요. 혜빈이 대답했습니다. 마들렌은 혜빈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있었다는 걸 알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혜빈이 늘 들고 다니는 노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노트를 잘 보고 있구나. 혜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열었어요. 한국어로 쓰인 수학 공식들과 설명들이 가득했죠. 이것은 혜빈의 생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다음 날 수학 시간, 뱅상 선생님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학생들을 쭉 훑어보더니 갑자기 복잡한 수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그 수식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죠. 고등학교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는 대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뱅상이 칠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수학적 재능이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죠.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칠판에 적힌 것은 복잡한 미적분 문제였는데 여러 개의 변수와 함수가 얽혀 있어서 이해하기조차 어려워 보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반에서 가장 수학을 잘한다는 학생이 한번 풀어보죠. 뱅상의 시선이 혜빈에게 고정되었어요. 정혜빈, 앞으로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순간 교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혜빈에게 쏠렸죠. 줄리앙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몇몇 학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마리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수학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뱅상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진정한 재능은 배우지 않은 것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거든요. 혜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속삭임들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저 아시아애가 저걸 어떻게 푸냐. 완전 망신당하겠네. 선생님도 참 심하다. 같은 말들이 들렸죠. 칠판 앞에 선 혜빈은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수식이었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니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득 아버지의 노트에서 본 공식이 떠올랐습니다. 혜빈은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노트 첫 번째 페이지에 있던 그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수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적혀있던 공식들이 하나씩 기억났습니다. 혹시 포기할 건가요? 줄리앙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당연히 못 풀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학생들도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혜빈은 그런 소리들을 무시하고 집중했어요. 칠판에 적힌 문제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것은 편미분과 적분이 결합된 문제였습니다. 혜빈은 분필을 들고 칠판의 첫 번째 줄을 적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노트에서 본 방법을 응용해서 문제를 단계별로 나누어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던 식이 점점 간단해지기 시작했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혜빈이 적는 풀이 과정을 보며 뭔가 체계적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마리옹은 눈을 크게 뜨고 혜빈의 손놀림을 따라갔어요. 뱅상 선생님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혜빈의 풀이를 보며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혜빈이 사용하는 방법은 정확했고 각 단계마다 논리적인 근거가 있었어요. 혜빈은 세 번째 단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어려운 부분에 도달한 것 같았어요. 교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고 학생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그때 혜빈은 아버지의 노트에서 본 또 다른 공식을 떠올렸어요. 그것은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었는데 바로 이런 상황에 적합했습니다. 혜빈은 자신감을 되찾고 다시 분필을 움직였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혜빈은 깔끔하게 답을 도출했습니다. 칠판에는 체계적이고 아름다운 풀이 과정이 완성되어 있었어요. 혜빈은 분필을 내려놓고 뱅상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교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뱅상은 칠판의 풀이를 한 줄씩 꼼꼼히 확인했어요. 그의 표정은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맞습니다. 뱅상이 조용히 말했어요. 완벽한 풀이네요. 순간 교실 안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감탄하는 시선들이 혜빈에게 쏠렸죠.
줄리앙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마리옹은 작은 박수를 쳤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뱅상이 혜빈에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빈은 자리로 돌아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노트 덕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혜빈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칠판 앞에서 문제를 푼 후로 기분이 좀 더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복도를 걸어가던 혜빈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죠. 학교 게시판 앞에 학생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인파였고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혜빈은 궁금해서 천천히 다가갔는데 학생들 사이로 게시판이 보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시판에는 큰 글씨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더 심한 말들도 낙서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아인은 여기 오지 마, 가짜 천재 같은 말들이 빨간 펜으로 거칠게 써져 있었죠. 혜빈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그렇게 좋았던 기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 같아서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진짜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한 학생이 말했어요. 어제 혜빈이 문제 푼 거 보고 질투한 사람이 있나 보네. 다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혜빈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피해 빠르게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죠. 교실에 들어서자 줄리앙이 혜빈을 보며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단순히 놀리는 정도였다면 오늘은 뭔가 더 적대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야, 정혜빈. 줄리앙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어제 그거 진짜 내가 푼 거 맞아. 혜빈은 자리에 앉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아버지의 노트를 꺼내려고 했는데 줄리앙이 손으로 가방을 막았어요. 내가 물어보잖아. 정말 내가 푼 거냐고. 줄리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뭐든지 찾을 수 있잖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앱에 넣으면 답 나오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실 안이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 맞아. 뒤에서 다른 학생이 거들었어요. 나도 그런 앱 써봤는데 진짜 신기하더라. 복잡한 문제도 바로 풀어준다고. 줄리앙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혜빈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수학 문제가 떠 있었어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풀어봐. 줄리앙이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터넷 없이 지금 당장 풀 수 있어. 혜빈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어제보다는 쉬워 보이는 문제였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주변에서 학생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왜 안 풀어? 어제는 그렇게 잘 풀더니. 줄리앙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가짜였구나. 어디서 답 베껴온 거지?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마리옹이 들어왔습니다. 마리옹은 학생들이 혜빈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상황을 파악했어요. 뭐 하는 거야? 마리옹이 줄리앙에게 물었습니다. 아, 마리옹도 왔네. 줄리앙이 마리옹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 반 천재님이 진짜 수학을 잘하는지 확인해보는 중이야. 마리옹은 혜빈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혜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무언가 위축되어 보였어요. 마리옹은 이 상황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줄리앙, 그만해. 마리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게시판에 그런 낙서한 것도 너야? 내가 왜 그런 걸 해? 줄리앙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여기는 프랑스고 우리는 프랑스 학생들이니까. 교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줄리앙의 말이 너무 직설적이어서 다른 학생들도 당황했어요. 마리옹은 화가 났지만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혜빈은 그 모든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제의 성취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튼 답 안 할 거면 인정하는 거네. 줄리앙이 스마트폰을 치우며 말했어요. 역시 가짜 천재였어. 혜빈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어요. 그냥 조용히 참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뱅상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어요. 학생들은 빠르게 자리로 돌아갔고 교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혜빈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죠.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혜빈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게시판의 낙서와 줄리앙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 가짜 천재 같은 말들이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혜빈은 혼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가면 또 다른 시선들과 수군거림을 견뎌야 할 것 같아서였어요. 도서관 구석 자리에 앉아 아버지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힌 수학 공식들을 보며 마음을 달랬죠. 수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다. 첫 페이지의 그 문장을 읽으며 혜빈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노트를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혹시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수학으로 위안을 받았을까요? 여기 있었구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혜빈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마리옹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혜빈 옆 의자를 가리키며 앉아도 되는지 물어봤죠. 괜찮아요. 혜빈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리옹은 조심스럽게 앉으며 혜빈의 노트를 힐끗 보았어요. 한글로 쓰인 수학 공식들이 신기해 보였습니다. 아까 줄리앙이 너무했어. 마리옹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게시판 낙서도 정말 화가 나더라.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용서할 수 없어. 혜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다른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옹은 혜빈이 많이 상처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있잖아, 혜빈아. 마리옹이 좀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나는 어제 내가 문제 푸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 그런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풀다니. 혜빈은 마리옹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놀리거나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 문제 풀어보려고 했는데 못 풀겠더라. 마리옹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특히 세 번째 단계에서 내가 사용한 방법은 정말 창의적이었어. 어디서 배운 거야? 혜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노트를 가리켰어요. 이 노트에서요. 혜빈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말 한국어로 쓰인 거지? 마리옹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누가 써준 거야? 아버지요. 혜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제가 6살 때 프랑스로 오기 전에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예요. 마리옹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조용해졌어요. 혜빈의 상황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입양아라는 것, 그리고 그 노트가 아버지와의 유일한 연결고리라는 것을 말이죠. 그럼 내가 혼자서 한국어 수학을 공부한 거구나. 마리옹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해. 나는 프랑스어로도 어려운데. 혜빈은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니 기분이 좋았어요. 있잖아, 혜빈아. 마리옹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다음 달에 전국 수학 경시 대회가 있거든. 우리 학교에서 대표 2명을 뽑는데 나는 이미 확정이고 1명이 더 필요해. 혜빈은 마리옹을 쳐다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어요. 나랑 같이 나가지 않을래? 마리옹이 정중하게 제안했어요. 어제 내 실력을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혜빈은 당황했습니다. 경시대회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런 큰 무대에 나간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혜빈이 주저하며 말했어요. 저한테는 너무 큰 일인 것 같아요. 왜? 마리옹이 물었어요. 실력은 충분하잖아. 어제 그 문제 푸는 거 보면서 확신했어. 혜빈은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수학 지식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수학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겨주려 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혜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좋아, 마리옹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 하지만 내 생각에는 내가 꼭 필요해. 우리 학교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마리옹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혜빈이 조용히 말했어요. 마리옹,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마리옹이 돌아보며 웃었어요. 우리는 같은 수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 마리옹이 떠난 후 혜빈은 혼자 앉아서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페이지를 봤어요. 거기에는 수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빈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아버지는 수학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리옹이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그날 밤 혜빈은 할머니 마들렌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마리옹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말 좋은 기회 같은데? 마들렌이 격려하며 말했어요. 내 아버지도 분명 기뻐할 거야. 혜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도전해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혜빈은 마리옹을 찾아가서 경시대회에 참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옹은 정말 기뻐하며 바로 뱅상 선생님께 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뱅상은 처음에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이었지만 혜빈의 실력을 직접 확인한 후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방과 후에 특별 훈련을 시작하죠. 뱅상이 말했어요. 경시대회는 일반 시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날 오후 혜빈과 마리옹은 뱅상 선생님과 함께 빈 교실에 모였습니다. 칠판에는 지난 몇 년간의 경시대회 기출문제들이 적혀 있었어요. 혜빈은 그 문제들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평소 수업에서 다루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거든요. 먼저 작년 문제부터 봅시다. 뱅상이 첫 번째 문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문제는 전국에서 정답률이 겨우 15%였습니다. 마리옹이 먼저 문제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감이 안 오는데요. 혜빈도 문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하학과 대수학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였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져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보통은 주어진 조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시작하죠. 뱅상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경시대회에서는 그런 정형화된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혜빈은 문제를 보며 아버지의 노트에서 본 내용들을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적어놓은 것 중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혜빈은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문제를 혜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좌표계를 바꿔서 접근하면 어떨까요? 뱅상과 마리옹이 혜빈을 바라봤습니다. 좌표계를 바꾼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접근 방법이었거든요.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데? 마리옹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혜빈은 칠판 앞으로 나가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어진 조건들을 보면 대칭성이 있어요. 만약 좌표축을 조금 회전시키면 계산이 훨씬 간단해질 것 같습니다. 혜빈이 칠판에 새로운 좌표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점점 문제가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옹은 눈을 크게 뜨며 혜빈의 설명을 따라갔어요. 와, 정말 신기하다. 마리옹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렇게 접근하니까 훨씬 쉬워지네. 뱅상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수학을 가르쳐왔지만 이런 창의적인 접근 방법은 처음 봤거든요. 혜빈, 이 방법을 어디서 배웠나요? 뱅상이 물었어요. 아버지 노트에서 봤어요. 혜빈이 대답했어요.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라고 써 있었습니다. 혜빈은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끝까지 풀어냈어요. 답뿐만 아니라 풀이 과정도 기존 방법보다 훨씬 간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훌륭합니다. 뱅상이 진심으로 칭찬했어요.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진정한 수학적 재능이죠. 마리옹도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혜빈, 너 정말 대단해. 나도 이 방법 배우고 싶어. 혜빈은 처음으로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자서만 공부했는데 이렇게 함께 문제를 풀고 서로 배우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그럼 다음 문제도 해볼까요? 혜빈이 적극적으로 말했어요. 다음 문제는 확률과 조합론이 결합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마리옹이 먼저 접근해봤지만 막혔어요. 혜빈은 마리옹의 풀이를 보며 어디서 막혔는지 파악했습니다. 마리옹, 여기서 다른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 혜빈이 제안했어요. 경우의 수를 직접 세는 대신
여집합을 이용해 보는 거예요. 혜빈은 마리옹과 함께 문제를 다시 접근했습니다. 혼자 풀 때와는 다른 즐거움이 있었어요. 마리옹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해주고 마리옹의 아이디어도 듣다 보니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 이제 이해했어. 마리옹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혜빈, 너는 정말 설명을 잘하는구나. 뱅상은 두 학생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특히 혜빈이 보여주는 이해와 나눔의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진정한 공부입니다. 뱅상이 말했어요. 수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혜빈은 아버지 노트의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수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아버지도 같은 생각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빈은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수학을 통해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밤 혜빈은 아버지의 노트를 펼치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이 노트를 남겨준 이유가 단순히 자신만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뜻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경시대회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빈과 마리옹은 매일 방과 후에 남아서 훈련했고 두 사람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었어요. 뱅상 선생님도 만족스러워하며 이번에는 정말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는 다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혜빈이 학교 대표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학부모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혜빈은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경시대회 문제집을 펼쳐놓고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도서관 옆 화장실로 가던 중 복도에서 어른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그 아시아애가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간다고. 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혜빈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자신 이야기인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줄리앙 엄마가 그러는데 자기 아들은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데 왜 그 애를 선택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른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혜빈은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죠. 우리나라 아이들도 많은데 굳이 외국 애를 대표로 보낼 필요가 있나요? 첫 번째 여성이 계속 말했어요. 게다가 얘가 정말 실력이 있는 건지도 의문이고. 맞아요. 요즘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으로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진짜 실력인지 확인해 본 사람이 있나? 두 번째 여성도 거들었습니다. 혜빈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의심받고 있다는 생각에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프랑스 대표로 나가는 건데 프랑스 애가 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첫 번째 여성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저 애는 결국 외국인이잖아요. 설령 실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래요. 차라리 우리 아이들 중에서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두 번째 여성이 동조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죠. 혜빈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로 뛰어가서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덮고 앉았습니다. 가슴이 뛰고 있었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외국인, 우리를 대표할 수 없다. 진짜 실력인지 의문 같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느꼈던 행복감과 성취감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혜빈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할머니 마들렌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대신 가방에서 아버지의 노트를 꺼냈어요. 노트를 펼치자 익숙한 한글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다. 수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다. 같은 문장들을 읽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 페이지에서 새로운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편견과 의심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확실한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혜빈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아버지도 혹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했을까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다르다는 이유로 의심받고 무시당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조언을 남겨둔 것일까요?
혜빈은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받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글을 읽으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한다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더 확실하게 보여주면 되겠네. 혜빈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혜빈의 표정은 들어갈 때와 달랐습니다. 상처받고 위축된 모습 대신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혜빈은 결심했습니다. 경시대회에서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말이죠. 교실로 돌아가니 마리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빈, 어디 갔었어? 오늘 추가 훈련하기로 했잖아. 마리옹이 밝게 말했어요. 응, 미안. 지금 갈게. 혜빈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 좀 다르다. 마리옹이 혜빈의 표정을 보며 물었어요. 그냥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혜빈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훈련에서 혜빈은 평소보다 더 집중했어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았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마리옹도 혜빈의 변화를 느꼈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어요. 훈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빈은 생각했습니다. 편견과 의심을 없애는 방법은 화를 내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아버지가 노트에 남겨준 그 조언이 정말 옳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전국 수학 경시대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파리 시내 명문 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최우수 학생들이 모여들었어요. 혜빈은 마리옹과 함께 대회장에 도착해서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껴졌어요. 긴장돼. 마리옹이 혜빈에게 물었습니다. 조금 혜빈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대회장 안으로 들어가니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만만해 보이는 얼굴들이었죠. 혜빈은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양한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었지만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관이 시험지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혜빈은 가방에서 아버지의 노트를 꺼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펼쳤습니다. 수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다라는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시험 시작. 감독관의 목소리와 함께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혜빈은 시험지를 받자마자 전체 문제를 훑어봤어요. 총 6개의 문제가 있었는데 앞에 3문제는 그동안 연습했던 것과 비슷했지만 뒤에 3문제는 정말 어려워 보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제는 처음 보는 유형이었어요.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기 시작했습니다. 기하학 문제였는데 혜빈은 좌표계를 활용한 접근법으로 깔끔하게 해결했어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도 그동안의 훈련 덕분에 무난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에서 잠시 막혔어요. 확률과 조합이 복합된 문제였는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직접 계산하기 어려웠습니다. 혜빈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봤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라는 아버지의 조언을 떠올리며 문제를 단순화할 방법을 찾았어요. 시간이 흘러 5번째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복잡했어요. 함수와 미적분이 얽힌 문제였는데 여러 조건들이 주어져 있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주변을 보니 다른 학생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혜빈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노트에서 본 문장이 떠올랐죠. 수학은 언어다. 문제가 하고 싶은 말을 들어보라. 혜빈은 문제를 다시 천천히 읽어보며 각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려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겉보기에는 복잡하지만 실제로는 대칭성을 이용하면 훨씬 간단해질 수 있었어요. 혜빈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변형해서 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에 도달했어요. 이 문제는 정말 독특했습니다. 수론과 기하학 그리고 해석학이 모두 연결된 문제였죠. 혜빈은 처음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노트에서 본 여러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해봤죠.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고 두 번째 시도도 막혔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혜빈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봤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그래프로 그려보니 숨겨진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수학적 아름다움을 찾는 문제였어요. 혜빈은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존의 정형화된 공식을 사용하는 대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답을 구하는 과정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은 복도에서 서로 답을 맞춰봤어요. 혜빈도 마리옹과 함께 문제들을 하나씩 검토해봤습니다. 마지막 문제 어떻게 풀었어? 마리옹이 물었어요. 혜빈이 자신의 풀이 방법을 설명하자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와, 정말 창의적이다. 한 학생이 감탄했어요. 나는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맞아,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네. 다른 학생도 동조했습니다. 혜빈은 처음으로 다른 학교 학생들과 수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들은 혜빈이 아시아계라는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학적 사고와 창의성에만 관심을 보였죠. 너 정말 대단하다. 파리에서 온 한 학생이 말했어요. 나도 내 방법으로 다시 풀어보고 싶어. 혜빈은 기꺼이 자신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수학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수학은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푸는 거야. 혜빈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같은 아름다움을 찾고 있는 거잖아.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빈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거든요. 결과 발표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지만 혜빈은 이미 충분히 만족했어요.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을 통해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이었어요. 일주일 후 경시대회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혜빈은 그날 아침 평소처럼 학교에 갔는데 교문 앞부터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지나가는 선생님들의 표정도 밝아 보였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마리옹이 달려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혜빈, 혜빈. 마리옹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어요. 우리 됐어. 정말 됐다고. 뭐가? 혜빈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경시대회 결과 나왔어. 마리옹이 혜빈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너 1등이야. 전국 1등. 순간 혜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등이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주변 학생들도 하나둘씩 혜빈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심하거나 조롱하는 시선이 아니었어요. 놀라움과 축하의 시선들이었습니다. 정말? 혜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이야. 뱅상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확인하라고 하시더라. 마리옹이 혜빈의 손을 잡고 교무실로 끌고 갔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니 뱅상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공식 문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혜빈. 교장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전국 1등은 우리 학교 역사상 처음입니다. 뱅상 선생님도 뿌듯한 표정으로 혜빈을 바라봤어요. 혜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제 풀이는 심사위원들이 극찬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또 다른 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파리국립대학교 수학과에서 전액 장학금과 함께 특별 입학 제안이 왔습니다. 혜빈은 그 문서를 받아들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파리국립대학교는 프랑스 최고의 명문 대학 중 하나였거든요. 그곳에서 수학을 배울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소식이 학교 전체에 퍼지자 복도는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평소 혜빈을 모르던 학생들도 다가와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혜빈은 하루 종일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줄리앙이 혜빈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혜빈은 긴장했지만 줄리앙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혜빈 줄리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축하해. 혜빈은 놀라서 줄리앙을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미안해 줄리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동안 너한테 심했던 것 같아. 질투가 났던 것 같아, 솔직히.
혜빈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줄리앙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괜찮아. 혜빈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도 이해해. 줄리앙은 작게 박수를 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인정할게. 방과 후 혜빈은 홀로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받은 축하 인사들과 놀라운 소식들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배님. 뒤돌아보니 작은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혜빈보다 2살 정도 어려 보이는 학생이었는데 동양인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샬로트 박이에요. 그 학생이 조심스럽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도 한국계예요. 혜빈은 반가웠어요. 학교에서 같은 한국계 학생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안녕, 샬로트. 혜빈이 친근하게 말했어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샬로트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저도 선배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수학을 좋아하는데 가끔 주변에서 이상한 시선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혜빈은 샬로트의 말을 듣고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외롭고 불안했던 그때의 감정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나도 처음엔 두려웠어. 혜빈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내 안의 열정이 더 중요해. 샬로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응.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혜빈이 샬로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와. 함께 공부하자. 그날 저녁 혜빈은 집에서 할머니 마들렌과 함께 조촐한 축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들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혜빈을 꼭 안아주었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마들렌이 말했어요. 그날 밤 혜빈은 자신의 방에서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노트 옆에 놓고 첫 페이지에 천천히 글을 써 내려갔어요. 2025년 정혜빈.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노트가 되어주겠다. 혜빈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노트가 자신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듯이 자신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샬로트 같은 후배들에게, 그리고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죠. 수학은 정말 언어였습니다. 국경도 편견도 넘어서는 아름다운 언어였어요. 그리고 혜빈은 이제 그 언어로 세상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